마주쳐서도 안 될 꼭 피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누군가를 마주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홀로 살아가는 삶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죠. 헌데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런 경우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내 인생 최악의 인물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도를 실천하기 위해 참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인물들이 어디에든 있기 마련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이상하게 안 좋은 일에 같이 휘말리기도 해서 나를 늘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도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요.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 누구든 흉보고 험담하는 사람 등등 어디를 가든 꼭 있는 이런 사람들과 연이라도 맺게 되면 내 삶은 절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건 물론이고 나를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만들어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결국 피폐해질 때까지 몰아붙이니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 마음을 좀먹는 이런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물들어 나도 이상해지지 않을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경의 날이 바짝 서서 극도로 예민해지고 평화롭게 영위했던 평범한 일상마저 무너질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불상사들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의 인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만 잘 피해도 인간관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짊어져야만 했던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우리 일상에서 상당수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돌변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말지 늘 여부를 따집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한 이후에는 자신이 판단한 그 사람의 효용성에 따라 태도를 극단적으로 구분짓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열과 성을 다해 극진히 대우하고 필요가 없거나 얕봐도 되는 사람이면 거의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 아나무인이 따로 없을 듯 무례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는지 따져 묻고 싶을 정도로 자기 기준보다 미치라고 판단한 상대를 심하게 깔보고 하대하는 성향이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민망함과 불편함을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간단한 예시로 자신을 갑이라고 느낄 만한 식당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은 물론이고 고압적인 명령조로 말하거나 극도로 예민하게 굴며 갑질 비스무리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또는 목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를 두고 대놓고 그의 노력을 폄하하며 결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함부로 뱉어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 명예, 지위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한 상대의 급에 따라 대하는 태도와 언동의 교묘한 이면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탓에 차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은연중에 차별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눈치 못 챌 수도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성향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상대적 약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인간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인의 선이나 진솔한 감정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목표 달성에 이용할 목적으로 상대를 쥐락펴락하며 자기 편의에 맞게 끌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좌절에 빠진 누군가에게 다가가 조언을 곁들이며 새로운 대안을 권유하는 선인인 척합니다만 실상은 상대방을 교묘한 덫으로 유인하는 짓일 뿐이며 결국 말만 그럴듯한 사기꾼인 것입니다. 이들의 무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한 나쁜 일에 직접 손대지 않고 순진한 타인을 이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지능적인 악인이라는 점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쩌다 뒤를 밟혀 수세에 몰리더라도 순식간에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자신들이 이용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피해 없이 위기를 가뿐히 모면할 영악함까지 갖추었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자들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순수한 선의로 손을 내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어느 누군가가 얼핏 보기엔 선량하고 친절한 듯해도 막상 주의를 기울여 관찰했을 때 직접 행동하지 않고 지시만 일삼거나 중요한 순간 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다면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부류와 엮인다면 그 덫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이들과 깊게 엮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투하는 대상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 혹은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에게 질투하는 정도가 유독 심하고 그들의 성취를 과하게 무시하거나 비아냥대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삶이 간혹 보입니다. 세상에는 워낙 사람이 많고 개성이 다양하기에 어떤 능력은 뛰어나고 어떤 역량은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인간은 세상사 당연한 이치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행여 머리로 알기는 알더라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아기 같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타인의 역량이나 성공에 늘 배아파하고 스스로를 괴로움에 빠뜨립니다. 이들의 무서운 점은 혼자만 괴로움을 감당하면 모를까 타인에게까지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파하며 주변 사람들마저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중적인 면까지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심하게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 순간이 다시 없을 것 마냥 상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깔아뭉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향으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저하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에 빠져 내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인간임을 알게 되었다면 내 삶의 평안을 위협할 위험인물임을 명심하고 되도록 거리를 두십시오. 안 좋은 언행을 숨쉬듯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입니다. 네 번째, 뒤에서 험담을 일삼는 인간입니다. 타인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악한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하찮은 이유로 자신이 싫어하는 글을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이며 그런 일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문제가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악질보다 더 지독한 유형의 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면전에서는 웃는 얼굴로 호의를 보이다가도 상대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유형의 인간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진심이 어떻든 간에 철면피를 깔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진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뒤틀린 욕망이 가득하기에 상대가 다소 무신경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발언으로 상대가 인격적인 훼손을 입거나 정서적으로 상처받는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가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다는 쾌감에 취해 자신의 무지함을 사방으로 발산하는 그 순간을 만끽하는 데만 집중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집단이나 조직 내의 관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찮은 욕구와 이기심으로 내면이 가득 차서 주변을 서서히 악취에 물들이는 이러한 유형의 악질을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인생에서 무조건 피해야 할 4가지 인간 유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 없이 무조건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떡하냐면서 말이지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은 분들을 위해 만약이라도 이들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을 상대로 가장 현명하게 처신하는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평생토록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격이 존재하는 이 거대한 세상은 사회적 동물이자 인간인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지요. 높은 확률로 직장 혹은 가까운 거리 안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삶이기에 정신을 다잡고 철저히 대비해야만 내면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들을 대하는 첫 번째 대처법은 바로 그들과 심리적으로나마 많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관계성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부딪히며 살아야 함이 필연일 수밖에 없기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특히 그들과 연루될 만한 상황에 간섭하지 않고 철저히 거리를 두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돌연 서먹하게 굴거나 대놓고 무시한다든지 너무 부자연스럽게 티를 내면서 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그들을 도발하거나 자극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건드리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되도록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난처한 상황을 잘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처법입니다.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람을 무조건 직접 상대해야 한다면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상대하며 생기는 불안감을 제어하고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를 너무 심각하게 의식하면 나의 내면에도 부하가 오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요동치는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 상대의 저런 성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할 때보다 나의 내면을 다스리기에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처법은 상대를 반면교사로 삼고 관찰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악한 사람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큰 부담이 되겠지만 내 삶에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내가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나의 과오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악인이라는 존재는 선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세상이 심어놓은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악인과의 조우를 기회 삼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람을 대하려 해도 내게 번뇌를 안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끝도 없이 나타나 나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에 귀를 닫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자신이 무조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사람 등등 내가 예민한 게 아닌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너무도 다채로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신의 건강과 내면의 안정을 위해 이런 이들에게 대처하는 연습을 평생에 걸쳐 반복하며 숙달해야 합니다. 마치 끝이 없는 싸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에 숙달되어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요령의 수준이 무르익었다 해도 상대방의 안 좋은 성향을 고쳐보겠다는 마음은 함부로, 아니 절대로 품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은 당신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면 오히려 그의 부정적인 기운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참담하게 훼손된 나의 정신 상태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타인에게 진심으로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가 경청할수록 말하는 이도 절로 경건해지고 상대를 존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세를 기울인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고 더불어 상대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와 소통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나부터 자세를 낮추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야 소통이 화통이 되는 것입니다.